번만 더. 좀 남는데 자연스럽게 촬영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민 씨 때문입니다. 잘했죠? 1년이 하는 게 아니고 청년 4명이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난적 양극화를 소주성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마 소주 많이 마시고 누워 잔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유연한 노동과 임금 제도를 만들어서 노인들도 계속 일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많은 국제기구들이 하는 얘기들을 다 무시하고 오직 좌파 포스트 케인지아들에게는 ILO의 보고서만 보고 네, 저희 우리나라의 뿌리와 우리나라가 지향해 나갈 천천히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서 할까요? 싱크탱크로 아는 분들도 많은데 대표님이 인사 말씀이 따로 없으셔서 특별한 의도가 있으신 건지 해서요.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저 단체는 제 싱크탱크가 아니고 한국 보수 우파 진영의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래서 언론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합니다. 한국당 전당대회 앞두는데 전당대회는 소주제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나 큰 주제지 전당대회는 소주제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한국 보수 우파 진영 전체를 견인할 사람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참식권 행보를 또 기대하고 계시는 지난 7월에 물러나면서 앞으로 내가 정치판에 있으면서 할 계획들을 미국 가기 전에 다 세워놨습니다. 차츰차츰 현실화됩니다. 당내 얘기를 말씀드려 죄송한데 응? 이번에 당협위원장 교체하면서 대표님 측근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안 좋게 되셨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해서요. 당협위원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참나. 당협위원장이 전당대회를 나는 소주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당협위원장 교체가 무슨 그게 큰 주제가 됩니까? 저 IT조선의 노한우 기자라고 합니다. 그 코카콜라 유튜브 잘 보고 있고요. 그냥 좀 주제에 좀 어긋날 수도 있는데 2019년에 그러니까 올해 참 많이 안전사고나 이런 게 많이 터졌는데 2019년에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어떤 거를 좀 하면 될지.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주사파 정권은 내가 이야기하면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야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네. 혹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게 있으실까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내 이야기 하겠다. 알겠습니다. 네. TV형 코카콜라가 지금 12만을 넘고 12만이 아니야. 오늘 밤 지나면 14만이야. 네. 지금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신 게 구독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튜브 기준은 구독자 수가 1000명 이상이면 구독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조회수 기준입니다. 왜 구독자가 필요한가? 안정적인 조회수 때문에. 유튜브의 기준은 거기에 구글에서 만든 기준은 구독자 1000명 이상, 4000시간 이상 동영상을 봤을 때 그때부터 정식으로 유튜브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회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하루 조회수가 40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간지 신문보다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간지 신문에 40만 이상 구독층을 확보하는 신문이 과연 몇 개 됩니까? 대한민국에. 만약 그게 100만 이상 일일 조회수가 되면 메이저 언론 못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전파력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들어가는 홍카콜라에 들어오는 계층들이 어제 보니까 JTBC 보니까 이게 뭐 보수 꼴통들하고 자유한국당 당원들 이런 식으로 악선전을 하는데 그거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우리 당원들한테는 전파도 안 됐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100만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 당원들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게 300만입니다. 우리 당원들은 지금 많이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제일 많이 들어온 계층이 20, 30대입니다. 20대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털딱들은 그렇게 비하하는 강경보수 집단에서는 홍카콜라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계층이 하루에 10,000명이 넘을 겁니다. 구독자 수가. 매일매일. 근데 나는 구독자 수를 보는 게 아니고 조회수를 봅니다. 일일 조회수가 지금 40만이 넘었습니다. 곧 일일 조회수가 100만 이상이 되면 종편을 능가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를 지금 잘 알려지지 않아서 9개 문항에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홍카콜라 TV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시면 여론조사 투표를 하는데 갤럽이나 이런 데서는 1000명 가지고 대한민국 여론이 이렇다 그래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투표하는 것은 이게 알려지면 10만 명 이상이 투표할 겁니다. 10만 명 이상의 여론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내년 1월 되면 종합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믿지 못하는 언론이 어디냐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문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믿지 못하는 언론이 어디냐 그 문항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거 보면 현재까지는 어느 방송사가 아주 압도적 1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구독자 수 100만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당원들이 이 내용을 모릅니다. 다음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대표님께서 다음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한국당에서 보수 우파 진영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승리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은 비대위가 하고 있으니 내 당에 대해서는 왈부하지 않습니다. 내가 단지 왜 프리덤 코리아를 추진했을까요? 지난 대선 때 대선을 치러보니까 당의 정책 기능이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지난 대선 때 교육 분야 공약을 언론에
빈칸으로 나갔습니다. 정책위에서 만들어서 공개하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지방선거 때도 정책 기능을 제대로 당이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프리덤 코리아는 자유한국당이 하지 못하는 그런 정책 기능을 공격적으로 한번 행사해 보겠다. 그런 의미로 자유한국당과 무관하게 정책 브레인,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정책을 정착시키는 그런 브레인 역할을 하도록 해보겠다. 그런 취지에서 내가 추진을 했고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한 겁니다. 아마 자유한국당이 다음 대표 진영이 뽑히더라도 그 정책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게 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 기능을 프리덤 코리아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프리덤 코리아의 전문가 집단들한테 내 부탁을 한 겁니다. 당의 여의도 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여의도 연구원 가보십시오. 나도 1년 이상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 안 받겠습니다. 그 정책 기능을 행사할 만큼 그런 인적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좀 개선해서 됐어. 예. 정책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요즘 택시기사 공유경제 카풀 얘기가 핫 이슈로 떠올랐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편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본적으로 어느 진영을 찬성하든 안 하든 간에 자유시장 경제를 나는 존중합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존중합니다. 자유시장 경제 관점에서 그게 어디로 가는 게 맞는지 이설기 기자 이래 나왔으니까 머리 좋잖아요. 알아서 쓰십시오. 또 청와대 특별감찰관 사찰에 대해 현안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응? 청와대 특별감찰관에서 조국 수석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 또 올해 한국당에서 추가 제보를 했는데요. 그 정권이 바뀌던 시점에 환경부에서 뭐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그 활동할 그 자리 다 만들어놨다 이런 식으로 청와대 민정실에 보고를 했다고 문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최초로 블랙리스트가 나왔다 이렇게 한국당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방금 나온 뉴스라서 뭐 잘 못 들으셨겠지만 어떻게 보시는지. 그건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당 상황에 대해서는 언제쯤 그럼 대표님 이거 말씀을 어디죠? 저 이데일리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때가 되면 프리덤 코리아에서 전 어디지? 뉴데일리입니다. 프리덤 그렇지. 뉴델리는 우파지. 이데일리는 이상해졌고. 자, 네, 프리덤 코리아에서 토크 콘서트를 전국적으로 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표님도 같이 가시나요? 토크 콘서트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게 프리덤 코리아를 중앙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17개 광역단체별로 조직할 예정입니다. 전국에 17개 프리덤 코리아 지부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면 그 지역에 맞는 토크쇼를 진행할 겁니다. 그만합시다. 그 연합뉴스는 그 별로 이설기 기자 쓰고 이거 나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열심히 치지 마요. 대표님 당에서 대표님 전당대 나오나 안 나오나 관심이 많은데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에서 어떤 관심을 가지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한국 보수 우파들의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유한국당입니다. 말하자면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를 잇는 다음 보수 우파의 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생각하는 것이지, 자유한국당에 관한 부분은 소주제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방금 그 보수 우파 추억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큰 틀에서 자한당도 바른미래당 인사 영입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그 소규모 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개방 이후에 한국 보수 우파 진영이 이렇게 분열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보수 우파의 축이 될 때에는 통합된 보수 우파의 축을 이어받았습니다. 유산으로 이어받았습니다. 내가 이어받을 당시에는 탄핵으로 인해서 극도로 쪼개지고 산상조각난 보수 우파를 이어받았습니다. 내가 당대표 1년 동안 그 쪼개지고 분열된 보수 우파를 재건하려고 1년 동안 노력해봤습니다. 그런데 한국 보수 우파의 축인 이 자유한국당의 구성원들을 한번 보십시오.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나? 탄핵을 기준으로 박근혜를 배신한 배신파, 말하자면 탄핵 찬성해서 당대체 당한 사람들이죠. 배신파.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축은 탄핵 때 그 사람들이 몸을 던져서 막았습니까? 국회에서? 말하자면 탄핵 때는 숨도 안 쉬고 숨어있던 비겁파. 그 사람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양세력들이. 그 양세력들이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문재인 정부가 몰락을 하더라도 새롭게 담을 그릇이 과연 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자. 자유한국당 인원들이 한쪽에는 배신자 집단, 한쪽에는 비겁자 집단이에요. 그 사람들이 연합하는 업체가 자유한국당이에요. 근데 그 당에서 이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어떤 식으로든 하나로 만든 생각은 하지 않고 비겁파가 배신파를 욕하고 배신파가 비겁파를 욕하고 그렇게 지금 헐뜯는 구조예요. 근데 그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총선 어렵습니다. 총선 어렵습니다. 총선에 만약 나는 후내년 총선에 문재인 정부는 몰락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몰락하고 난 뒤에 그걸 주워 담을 그릇이 없다. 비겁파가 배신파를 욕하고 배신파가 비겁파를 서로 물어뜯는 이 과정에서 나중에 배신파 중에 한 사람이 그 공천이 되면 비겁파들이 민주당보다 이 사람을 더 공격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응? 잔류파들이 또 떳떳하냐? 잔류파들도 떳떳하지 않아요. 노무현 탄핵 때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동정을 받았습니까? 그 탄핵하는 날 정동영, 천영배 그 두 사람이 본회의장에서 그 두 사람하고 불과 몇 사람이 안 돼요. 본회의장을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탄핵 의견서를 뿌리고 국회 본회의장이 전부 A4 용지로 뒤덮였어요. 그게
방송 언론에 생생히 나갔어요. 그게 사흘간 하고 나니까 국민 정서가 확 바뀌었어요. 과연 지난 탄핵 때 친박들이 그렇게 했냐? 질서정연하게 들어가서 투표했어요. 여론이 워낙 나쁘니까 그 반대할 언론에 나와서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내 경남지사 할 때 내가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아무도 그 당시에 반대하는 사람 없었어요. 내 경남지사 정부직 공무원을 하면서 내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게 자유한국당입니다. 현실을 봐야죠. 반사적 이익만으로 총선 치를 수 있겠느냐? 우리 당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해요. 문재인 정권 무너지면 자연적으로 반사적 이익으로 오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나 당내 문제의 본질을 좀 보고 의원들이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그 뜻입니다. 지금 앉아서 그 본질은 도외시하고 비겁파가 배신파를 욕질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배신파는 비겁파를 상대로 변명하고 이런 구조로 자유한국당이 총선에 임할 수 있나? 두 세력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그게 서로가 양해가 되고 하지 않는 한 이 당은 대한세력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판인데 지금 와서 전당대회 앞두고 룰을 어떻게 개정하자, 안 하자. 그런다고 해서 집단 지적 체제로 가자는 것은 무슨 뜻이냐? 개판 나눠먹기 공천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그리고 선거 앞두고, 대통령 선거는 안 뭐든 큰 선거 앞두고 왜 선거 룰을 개정을 합니까? 그게 지금 중심이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중심적인 과제는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짓을 하고 있는데 당력을 모아가지고 문재인 정부에 대항을 해야지. 응? 당력을 분열시키고 쪼개고 다음 총선 때 우리가 어떻게 한 번 더 국회의원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당이 이끌려 가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대한정당이 될 수 없다. 문제의 본질을 보자는 겁니다. 내가 지난 3월부터 경제가 폭망할 것이다. 안보가 위태로울 것이다. 그 당시 나를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댓글마다 막말했다. 심지어 후보들조차도 구호 바꿔달라. 구호 바꿔달라고 한 애들 다 떨어졌어요. 하나도 된 애들이 없어요. 근데 그게 내 말이 틀렸습니까? 지금 경제 망하고 있잖아요. 내년 돼 보세요. 더 망할 겁니다. 이 정부는 경제를 이념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념으로는 국민 생활을 풀어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 못 고칩니다. 그래서 더 어려워진다. 벌써 지난 3월부터 내 안보 위기론 이야기했는데 연이 더 어려울 거예요. 위장평화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삿대질 했습니까? 근데 북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당장 북핵 폐기에 대해서 이 정권에서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문제의 요지는 북핵 폐기인데 북핵 폐기마저도 이 정권에서
문정권에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구글 평화, 위장 평화로는 5천만 국민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고 거짓 선전에 속아가지고 나라가 이끌려가는 것. 그렇게 하니까 괴벨스 공화국이라고 했고 거짓말 공화국이라고 했고 그래 하니까 TV 홍카컬러가 쏙 시원하게 언론의 대행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언론이 하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스트레스 해소 창고로 몰려드는 겁니다. 이상 끝. 자꾸 그 당이 좀 시원찮으니까 뭐 외곽에서 보수 신당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프리덤 코리아의 모델이 나중에 뭐 총선을 앞두고 보수 신당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질까요? 보수 우파를 분열케 하는 그런 행동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예. 됐어. 예. 북한에서 제일 오늘 노동신문이 엄청 나왔대. 홍정수가 돌아오면 한국당이 분열될 것이다. 오늘 노동신문에서 이제 아마 격렬하게 요구하는 거는 좀 오늘은 빠졌지 아마. 응? 입에 담지 못할 요구를 하다가 오늘은 좀 빠졌지. 현역 의원님들이 네이션 리빌딩 동참하고 싶다고 하면 받아주시나요? 그건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지 않는다. 가정을 전제로는 답변하지 않는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당내 문제는 이야기를 여태 안 해왔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냥 계속 당내 통합하라고 내 당 대표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통합이 되게 된다. 서로가 그 탄핵 국면에서 떳떳한 행동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부가 탄핵 끝나고 난 뒤에 헌재 재판하고 있을 때 태극기 부대 합류해서 몇 분 나가본 게 그게 전부야. 그렇지 않습니까? 정작 국회 탄핵 때에는 아무런 활동하지 않고 있다가 끝나고 난 뒤에 우파 시민들이 태극기 부대를 만들어서 거리 행전을 시작할 때 그때 현장에서 기웃거린 게 자유한국당 의원 극히 일부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래 얘기할 수 있을까요? 탄핵 때 어디에 있었나? 한번 스스로 생각해.